보시죠.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무알콜 팩트 한 잔. 네. 우리가 요새 지금, 무알콜이 대세인 것 같아요. 네. 네. 약주 좀 하세요, 김 전 의원께서. 많이 줄이고 있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은 뭐 약주 없이 네. 무알콜로 정치권 낮술은 얘기. 안 먹습니다. 네. 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 잠깐 전해주시죠. 네. 네, 일단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3대 특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기한이 뭐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점이 있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중간 허리 정도까지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그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사실상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는 식으로 본인이 SNS에 올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사가 특검의 한시적인 그런 제약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서 종합특검으로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가 됐고, 오늘 방금 전에 2차 종합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검을 또 하냐 그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검이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여러 차례 특검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이렇게 이제 종합특검, 뭐 2차 특검 이런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특검이 6개월이 갔는데 앞으로 거의 6개월 이제 또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조금 쉬는 기간까지 합치면 앞뒤로 1년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에 대한 피로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종합특검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3차 특검은 없다.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어쨌든 뭐 통과한 이상 이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관련된 이슈들이 또 계속 화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때까지. 자, 저는 이 얘기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수청, 공소청. 네. 네. 민주당이 지금 공청회 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지금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검찰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과 같은 그 직접 수사 그리고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건데, 여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이른바 법조인 자격, 뭐 쉽게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수사관을 이원화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수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검찰청처럼 검사 신분 그리고 법조인 자격이 없는 수사관 뭐 이렇게 이원 조직화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논란인 것 같고, 검찰청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공소청은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 수사해서 공소청으로 온 사건을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공소청에서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해봐라 하고 하는 이른바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줄 거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죠. 네.
근데 검찰을 해체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수청 공소청이 검찰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직제가 현재 검찰청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아니 검찰을 없애기로 했는데 그대로 두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를 하는 주체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많은 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특수수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다 이제 타전이 되는데 우리가 들여다봤더니 이건 죄가 안 되네요. 무혐의.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이런 언론 주목도가 높고 정치인 재벌 수사는 무조건 기소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꼬린처럼. 이거는 한 기능, 한 그 검찰청에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부여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병폐가 많다라고 해서 쪼개는 게 가장 대전제고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면 공소 기능,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지를 판단하는 건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부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영장 청구권 등등과 관련해서 검찰이라는 직제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공소청이라고 해서 재판과 공소 유지 의무, 그러니까 재판에 임하는 의무를 한 번으로는 떼놓고 네. 그러면 수사,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부패, 경제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줄여놨고 그래요. 지금 정부와는 9개 정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등등과 관련해선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 축적돼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검찰을 대체하는 중수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수사에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중수청을 만들었다고 수사 전문가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검사들이 공소청에 더 남아있기를 희망한다고 이제 여론을 돌려봤더니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공소청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유인책을 둘 것이며 또 수사의 공백, 이건 난이도가 높은 수사잖아요. 9개 수사는. 그럼 기존의 경찰이 이걸 완전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경찰이 무능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입직 경로가 완전 달라요. 훈련받은 직업적인 훈련의 어떤 강도나 법리 적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그러면 이 수사를 메워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지금 정부안이 나온 거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 아니야? 수사관과 그리고 이 법조인이 있다는 그 구도가 그대로 가면 사실 검찰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사 공백 차원에서 조금 더 방점을 찍은 정부안이 전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중수청의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뭐 수사사법관 뭐 이런 그 직책을 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수사사법관이 기소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수청은 기소를 못 해요. 어차피 기소를 하려면 그걸 공소청에 넘겨서 넘겨야 한다.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이라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 직책을 둔다고 해서 그게 검찰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중수청을 이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서 미국의 이제 연방수사기관 FBI라고 하는 거기를 좀 모델로 삼아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FBI는 사실은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FBI가 직접 기소할 수 있냐? 못해요. 그렇지 않다. 그건 연방검사한테 넘겨야 돼요. 수사해서 기소는 연방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수사사법관이 결국엔 검사 아니야? 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 전 의원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여쭤보는 게 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네. 중수청에 검사를 이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괴물 중수청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기소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사법관이 되더라도 기소를 본인 손으로 못해요. 기소하려면 어차피 공소청에 다른 검사가 봐야 돼 이거를. 네. 기소 범위를 거기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금 현행까지의 시스템처럼 검찰이 초동 수사까지 시작해서 기소까지 다 마무리하는 이른바 특수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궁금한 거는 그 검찰 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왜 집단 사퇴를 한 겁니까? 아마 본인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설계됐다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 왜 법률가로 이 수사사법관을 만들고 지금 검찰청 조직처럼 수사관이 있고 검찰이 있고 한 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이 구조를 왜 그대로 가져왔냐라는 문제의식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제는 수사기소를 이뤄냈다라는 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 보도를 봐더라도 이 6분이 사퇴를 문제의식을 갖고 하셨는데 그 논의 단위에서도 다수 결론은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도출됐다라고 나오거든요. 한 16분인가 계셨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네. 찬성을 하셨다는 거. 물론 이 설계 과정 중에 설왕설래가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왜 이만큼밖에 못 왔느냐라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 설계와 이런 부분은 정치 슬로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바로 피해 구제가 돼야 되고 법으로 엄단을 해야 되는 숙제가 수사기관에 놓인 거거든요. 예. 그럼 그 공백을 진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비판을 하실 때는 이제 대안도 같이 내면서 해야 되는 국면이 이제 왔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립성의 문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한. 근데 결국에 중립성의 문제는 인사권의 문제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을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행사하느냐, 그리고 그 인사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중립성 내지는 뭐 객관성 그거는 앞으로 이제 제도가 운영되면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수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느냐 공소청으로 가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법으로 인사로 중수청에 현직에 있는 지금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소속도 다르잖아요. 네, 소속이 다. 네. 검찰청은 행안부, 법무부 산하고 법무부, 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기 때문에 그 본인 의사와 그 상관없이 이렇게 발령을 낼 수는 없어요. 완전 조직이 다른데요. 0.8%만 중수청 가겠다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 그게 기존에 설계됐던 뭐 그냥 알려졌던 중수청이 사실상 경찰 중에 수사에 전담 뭐 전문화된 경찰 수사기관의 핵심 정도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지금 현직 검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제도 설계할 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을 좀 고민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뭐. 이게 총리실 산하 TF에서 했는데요. 네. 이제 고심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초기에 나왔던 거는 수사도 그러면 이게 종전에 검찰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야. 뭐 이랬을 때 보면 나 그러면 수사 파트로는 안 가겠다 이렇게 답변했던 검찰이 많은데 지금 새로 설계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유인책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책이란 게 이 수사 사법관이잖아요. 네. 이제 검찰이 되게 자부심이 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있고 원래 준사법기관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체계상 없는데 자기들을 자칭할 때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에 준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용해서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어쨌든 좀 예우해 준달까요? 이런 느낌도 있어서 여러 용도로 왜냐하면 수사력이라는 게 현재 검찰에 축적돼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중수청으로 오게 하는 여러 방도가 필요한데 예. 그 직함에도 그런 좀 고민이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중수청 가면 검사라는 그 타이틀은 그렇죠. 못 검사 쓰는 타이틀은 없는 거죠. 공소청을 가면은 검사입니다. 그 검사고. 공소청 검사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공소청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의 효율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수사 기소의 분리의 원칙을 더 중요시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사실은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한 사건을 이제 송치받아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이 보일 수 있죠. 네. 아, 요거 조금만 더 확인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다시 경찰에 기록을 내려보내서 이 부분 확인해서 다시 수사해서 보내라고 요구하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게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의 차이인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효율성을 중시하면 바로 자기 손으로 직접 궁금한 사람이 확인하는 게 더 빠르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확인해서 보내라고 경찰에 내려보냈을 때 그게 언제 다시 올라올지 기약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뭐 2달이 걸릴지 그래서 중간에 전화해 보면 딴 사건 때문에 바빠서 지금 못 하고 있다. 뭐 이래 버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을 줘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꽤 많았던 것이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른바 경찰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거 사건을 뒤집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록 보다 보면. 그럴 때 아니 이걸 경찰에 다시 내려보낸다고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오겠나라는 걱정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시한다면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이고 안 돼. 검찰은 절대 수사하면 안 돼. 라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면 그 경우에도 안 돼. 예외 없이 하여튼 수사는 검찰은 못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거야. 뭐 그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아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는 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거는 그게 제일 약간 어폐가 있는 그 넘어야 될 산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검찰이 너무너무 많은 병폐를 보여주지 않았냐. 그래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놨는데 보안이란 이름으로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근데 지금도 검찰이 보안 수사권은 갖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그러니까 아예 안 고치면 보안 수사권은 원래 공소청에 그대로 이제 갖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예. 법률에 손을 안 대면. 근데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이제 실무에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너무 사건이 핑퐁 되는 거예요. 검찰이 언론 주목도가 엄청 높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면 이거 미진한데 그러면 경찰로 그냥 내려보내요. 그러면 경찰도 자기네들이 수사 힘껏 했는데 검찰이 미진하다고 하니까 엄청 애써서 또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병폐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김용민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대의로 정책 설계는 할 수 없는 거고 보안 수사권이란 것도 아니 수사권을 또 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범죄의 피해를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피해를 많이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할 때 어떤 설계가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제는 그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안 수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까? 보안 수사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의 모든 부분이 있지만 자기네들이 또 매몰돼서 수사하다 보면 한 걸음 떨어졌을 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거를 사후적으로 검증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당 차원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수렴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나온 거는 정부 아니잖아요.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 근데 결국에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정부 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고쳐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네. 정부 안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뭐 이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봐야죠. 네. 네, 장 변호사.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조각을 만들 때 코는 원래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정교하게 나중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서 깎아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부안이 일정 정도 깎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기를 해야 되고 이미 정책구청을 했고요. 또 이제 할 예정인데 그때도 이거 무조건 반대다 이런 기류보다는 이게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설계됐고 무슨 내용이고 이렇게 도입이 당장 되면 어떨지를 의원들이 많이 점검을 했던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기의 절차가 조금 더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찰도 전문성을 높여야 할 문제는 당연히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이해운 청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열리지 못했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께서? 글쎄 저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을 한 건가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 전까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뭐 하여튼 뭐 반대 의견도 꽤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 청문회 때 한번 보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청문회 때 답변 태도나 이런 거를 볼 때 뻔한 건데 요리조리 발뺌만 한다 아니면 거짓 변명만 한다. 그렇게 비춰지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명권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주도로 아예 청문회가 무산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반대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제출이 야당을 더 부실해서 열심히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도 의구심을 갖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던 분들도 아니 청문회를 왜 하네 야당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해운 후보자의 낙마를 바라는 게 국민의힘의 정말 속내라면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선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청문회를 해야 한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검증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힘껏 높였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에요. 실력 네. 검증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틀 해야 된다. 하루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가 협의된 19일에 우리 못하겠다.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이는 거죠. 자료가 민주당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자료를 봤더니 허술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데 적지 않게 왔다. 이걸 토대로 묻는 게 맞지 않느냐. 이소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보이콧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이해훈 의원은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신 분입니다. 검증의 주체는 국민의힘이었어요. 그거를 신뢰하고 저희가 영입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뱉기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안을 모색하거나 어떤 대체 세력으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주기보다는 반사의 이익을 얻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못해야 우리가 뭐 산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걸 장기화하려는 걸로 보인다. 이 국면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임명하더라도 하등의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명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은 덜해지는 거예요. 이거 검증하자고 해가지고 다 청문회 절차를 밟아놨는데 야당이 안 함으로써 그 검증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너무 패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할수 할 있습니다.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부담은 안 갖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가요? 지금은 아마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소속 상임위의 4분의 1 이상만 찬성을 하면 청문회 개최는 가능하도록 국회법이 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다만 야당이 안 온다고 하는데 민주당만으로 원래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청문회는 진짜로. 그래서 이걸 그냥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는 이해운 후보자 저 현역 시절에 만나 보셨을 테고 교류가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다지 교류는 없었고요. 네.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17, 18,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저는 19대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게 예, 또 어긋났어요. 그래서 의정생활 같이 하시지 않았네요. 예, 같이 한 적은 없고 뭐 그 마주친 거나 뭐 서로 얼굴은 알고 있죠. 네. 예. 근데 이게 보면 그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 요직의 임명 절차가 되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저런 게 있었어라고 그래요? 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 반포 아파트 뭐 그렇게 됐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친한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당첨됐나 보다 하지.
어떻게 해서 점수가 쌓여서 당첨됐는지를 아무리 친해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명 가능성을 더 높여준 거 아닌가? 야당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일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는 어제 했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대기하다가 못해서 오늘도 뭐 이걸 연이 많이 이러는데 이게 아마 11일인가 21일까지 내일까지 안 하면은 그냥 임명 대통령이 강행이 해도 임명을 되는. 해도 네.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 근데 청와대는 왜 이혼 카드를 못 버리는 걸까요? 아니 일단은 지명을 했고 지명을 했다가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다 부담이죠. 예. 집권층의 부담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해운 후보자는 사실은 지명 발표가 됐을 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간쯤 와 있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저쪽으로 가 있던 인사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윤석열 수호 집회도 뭐 개최를 하고 일종의 네. 그랬던 인사라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여기서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문제는 그 다음 인사를 할 때 인재 풀을 넓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그쪽에서 아니 이해운 케이스처럼 뭐 이러다가 조금 뭐 어떤 논란 생기면 지명 철회하면 나는 망신만 당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의 인재 풀을 넓게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지명 철회도 쉽지 않죠,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그 김병기 의원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면서 탈당이냐 아니냐를 갖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방송 딱 끝나자마자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전에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냈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어보면 네.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랑 다르게 이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최고위 의결만 거치면 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은 전체 의총을 열어서 이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읍소가 있었던 거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네네. 이건 당에 너무 동료 의원들한테 부담이 되고 나한테도 좀 치명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당원 당규를 봤더니 이거 의총을 안 거칠 방도가 좀 없고 그렇다면 탈당계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의총을란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탈당계를 내는 게 가장 깔끔하다 절차상 그렇게 설득이 있었다는 후문이고 그래서 탈당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탈당을 했다고 이게 문제가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는 남아 있는 것이고 기왕 탈당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의혹이 처음에 결정을. 불거졌을 때 네. 이제 말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가 의혹을 깔끔하게 이제 씻어낸 다음에 당에 돌아오겠다. 근데 그거를 한 몇 주 전에 했더라면 보다 깔끔했을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뭐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귀국했죠. 예, 해외 출장에 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뭐 단식을 제안한 것도 이준석 대표이기도 했고 특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방문을 하는 게 어색하진 않을 텐데 더 관심을 끄는 그러니까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고문들이 가서 지금 곡기를 끊고 있는 단식을 하고 있는 장 대표를 찾아가라. 이제 당신과도 또 무관한 이슈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언과 이제 조언이 있다곤 합니다만 그 주변 기류를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 것 같지는 네. 않다. 근데 김 전 의원님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좀 그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의도가 무엇이냐?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과연 그쪽이세요? 이게 대여 투쟁용이냐 쌍특검을 단식이 위한 그거냐 아니면 당내 투쟁용이냐 약간 헷갈려요. 자리 지키기 위한?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 내지는 이른바 친한계의 인사에 대한 징계 추진과 관련해서 당내에
다른 목소리들이 꽤 있잖아요. 사실은 네. 뭐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도 꽤 여러 명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가 무지하게 시끄럽고 머리 아플 때는 과거에 보면 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내 문제를 싹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왕망. 네. 이제 외국과 싸울 때는 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약간 그런 용의 단식 아닌가. 아니 무슨 특검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여당에서 왜 뜬금없이 단식을 하지? 약간 이해는 안 돼요. 네. 오늘 저 김용남 전 의원 나오신 거 보고 청취자들이 문자를 좀 보내주시네요. 이상일님, 백승관님께서 반가우시다고. 아 예. 수원 광교산 산행하고 저도 막걸리 팩트 한잔 하신다고. 들으면서 좀 시원하셨나 봅니다. 네. 거기는 무알코올은 아니고 알코올을 한잔 하시는데.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